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연기됐습니다.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안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상경제 점검 TF도 두 번째 회의를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가졌습니다. 일주일 뒤에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을 직접 대면하게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기 전대냐, 비대위 유지냐, 친윤 등 기존 당 주류와 친하게 든 회신파가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한일 정상 간 어떤 내용의 통화가 이뤄졌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9일 월요일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요, 한일 정상 간의 정화 통화 내용부터 좀 살펴볼 텐데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위기 대응에 노력하겠다. 한미일 그 관계는 미국이 좀 강조했던 부분인데 일단 정석대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일 관계가 기본이다라는 강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예. 워낙에 여러 가지 친중이나 이런 공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정말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가 실용 외교와 그리고 유연한 그런 외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지금 6일에 하셨죠. 그리고 9일에 이시바 총리랑 지금 통화를 하게 된 건데요. 예. 아마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화 순서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내부에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올해에는 한국과 일본의 그런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그렇죠. 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의 공고한 지금 새 정부의 출범을 서로 축하하고 더 나은 미래의 그런 실질적인 화합을 위한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큰 틀에서의 이야기가 됐을 거고 물론 과거사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한 얘기는 제대로 정리를 해야 하지만 예. 우리가 같이 교류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하는 통화였다라고 예. 이해가 됩니다. 그 얘기를요, 최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SNS에 올라온 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에 일단 방점을 찍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그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사실 좀 친중으로 몰면서 예. 협공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는 나를 친중으로 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나는 거기 안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셨는데 결국 취임 이후에도 쉐쉐 발언 때문에 사실 친중이라는 굉장히 비난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한 것을 예. 탈피하면서 정석 외교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에 중국과 먼저 하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었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바로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예.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서 북핵에 대응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찾겠다는 그런 정석 외교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걱정을 모두 떨쳐버려라. 나는 원래 실용적이고 국익만 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의 외교에 대해서 쉐쉐 발언 때문에 자꾸 나를 중국하고 친하고 미국하고 멀어지고 그리고 일본을 혐오하고 떨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많은데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국민들 안심하시고 그리고 예. 미국과 일본도 나에 대해서 그러한 우려의 눈길을 좀 떨쳐달라. 예. 미국이 사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중국 관련 발언을 하면서 그 여러 자유 선진 우방국들 중에 중국에 좀 조종당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 같다. 예. 이러한 우려를 있었는데 그런 미국이 직접 발언을 낸 것은 사실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죠. 예. 하지만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면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전통 우방과의 확실한
우호 친밀 관계는 계속 갈 것이고 앞으로 그런 걱정과 우려는 떨쳐버려라.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던진 것 같아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뭐 보수 지지층들은 굉장히 좀 우려가 있었지만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국정을 예. 이어가리라는 전망으로 좀 바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신 의원께서 앞서 순서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을 거다고 하는 게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얘기할 텐데 대통령실에서 시 주석과의 통화는 조율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미 백악관이 아예 공개적으로 중국 얘기를 당선 축하 메시지에 담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사실 미국이 예의주시해서 아마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이 첫 취임에 그런 예. 논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실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맨 처음 축전을 보낸 또 중국으로서는 예. 강력한 외교 관계의 그런 의지를 보인 만큼 당연히 이런 앞으로의 우호 관계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 외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한미 관계 그리고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워낙에 우리나라가 이런 중국 협중 이런 갈등과 분열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소실도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교류라든지 관광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명동거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당연히 신경을 쓸 텐데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미일 체제를 공고히 하는 메시지를 이번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그런 시점 통화 조율 그리고 미팅 조율도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예. 합니다. 최 의원, 안미 경중이라고 하죠.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 이거를 미국에서는 아주 경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용 외교가 중국 때문에 좀 시험대에 올라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출신입니다. 예. 경기도지사는 굉장히 특수한 자리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 최전선에 있을 뿐더러 그리고 미국에 우리 수출을 많이 하는 특성상 경기도 산업벨트가 굉장히 미국의 의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 반도체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뭐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좀 많이 아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요성이 얼마만큼이고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나게 크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균형 있는 외교를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사실 중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한테 관세를 더 때리겠다는 이러한 협박성 발언이 많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사실 예. 저희는 사실 겁이 많이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럼 중국, 미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경기도 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국익을 최대한 고려해서 경제나 안보나 하나의 차질도 없고 사실 뭐 평택이 사실 주한미군 기지 중에는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예. 뭐 외관에 큰 주한미군 기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미국의 중요성도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된 균형추를 잘 잡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IMF 때 외환위기 때 그 우리가 IMF에서 돈을 빌려왔지 않습니까? 달러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달러가 부족해서 그때 미국이 재무당국은 우리한테 돈을 꿔주지 말라고 강하게 반대를 했답니다. 예. 하지만 외교안보 라인, 국방 라인에서 한국에 돈을 꿔줘야 된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나라라는 것은 뭐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관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의 중요성 그리고 중국도 우리에게 경제에 있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파트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G7에 가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국익 외교를 할 것이다. 예. 결국 사상적인 외교라든가 그리고 자신의 선호적인 취향에 따른 외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어쨌든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초반에 보여주신 행보는 굉장히 안정적인 행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다고 예.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역대 대통령치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외교전에 뛰어든 셈이 됩니다.